2026년 1월 카타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아시아 축구의 미래를 가늠하는 2026 AFC U23 아시안컵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와 함께 불안한 시선이 지배적이었던 김인성호.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숱한 위기 속에서도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며 기적처럼 4강 무대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강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친 상대는 다름 아닌 숙명의 라이벌 일본이었습니다. 결승 진출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펼쳐진 운명의 한일전.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이날의 경기는 결국 아쉬운 패배로 끝나며 우리의 여정은 4강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일전의 90분을 1분 1초 단위로 복기해보고 이번 대회가 한국 축구에 남긴 뼈아픈 메시지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번 한일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강까지 올라온 양팀의 과정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성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부터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첫 경기였던 이란전에서는 90분 내내 유효 슈팅이 단 하나에 그치는 답답한 경기력 끝에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2차전 레바논전에서는 상대에게 이골이나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의 난조를 보였지만 막판 화력을 집중해 4대1 승리를 거두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승 후보 우즈베키스탄과의 3차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0대2 완패, 경기력에서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1승 1무 1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경쟁팀 이란이 레바논에게 덜미를 잡히는 행운이 따르며 조이 위로 힘겹게 8강에 올랐습니다. 8강 호주전 역시 객관적 전력의 열세를 딛고 선수들의 투혼으로 일궈낸 2대1. 극적인 신승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기세는 파죽지세였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시리아를 5대0, 아랍에미리트를 3대0, 카타르를 2대0으로 격파하며 3전 전승,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8강 요르단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긴 했지만 전체적인 팀의 완성도와 조직력 면에서 일본은 확실히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전의 날, 김인성 감독은 홍성민 골키퍼를 시작으로 강민준, 배연서, 이현용, 강성진, 김동진, 백가운, 김용학, 이건희, 장석환, 시민아 등 가용할 수 있는 최정예 멤버를 모두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일본 역시 주전 라인업을 풀가동하며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그라운드 위의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일방적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기본기 싸움에서 우리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볼을 소유하고 전개하는 일본 선수들의 유려한 플레이에 우리 선수들은 공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전반전 기록된 슈팅 숫자는 1대9, 유효 슈팅은 1대4, 볼 점유율은 42대 58로 라이벌전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일본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개인 기량의 차이를 절감한 코치진은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는 로우블록 전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박스 근처에 촘촘하게 배치된 수비 숫자는 일본의 침투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수비의 핵심 이현용 선수가 일본의 에이스 윙어 이시바시를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결정적인 돌파를 막아낸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던 일본은 외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전반 8분 카이토 고이즈미, 13분과 23분 코세이 오구라, 32분 세나 이시바시가 연이어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슈팅들이 허공을 가르거나 홍성민 골키퍼의 품에 안기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두드리면 결국 열리는 것이 수비의 법칙일까요? 전반 36분,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진이 세컨드볼 낙하 지점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고 이를 카이토 고이즈미 선수가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헌납했습니다.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리면서도 간간히 역습을 노렸던 우리로서는 힘이 빠지는 실점이었습니다. 특히 전반 25분 강성진의 크로스를 김용학이 절묘한 헤더로 연결했던 골과 다름없던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힌 것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0대1. 스코어와 경기 내용 모두 일본에게 내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하프타임 동안 전열을 재정비한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수비적인 태세를 버리고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득점이 절실했던 우리 선수들의 눈빛은 전반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후반 52분 강성진 선수가 김용학 선수의 다소 길었던 스루 패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야속하게도 골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가장 탄식을 자아낸 순간은 후반 57분이었습니다. 장석환 선수가 시도한 회심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의 손을 지나쳐 골문으로 향했으나 텅 하는 소리와 함께 골대를 강타하고 튕겨나왔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우리를 외면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우리 대표팀은 계속해서 일본을 몰아붙였습니다. 후반 61분 김태훈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허물며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으나 마지막 순간 일본 수비의 육탄 방어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후반 63분에는 강성진 선수가 박스 안에서 환상적인 발리 슈팅을 날렸지만 이마저도 상대 골키퍼의 선방쇼에 가로막혔습니다. 경기 막판인 후반 71분 교체 투입된 조커 정승배 선수가 수비 한 명을 제치고 날린 슈팅마저 옆 그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후반전의 경기 흐름은 분명 우리가 지배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공세를 퍼부었지만 축구는 결국 골로 말하는 스포츠입니다. 수많은 찬스 중 단 하나만 들어갔어도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던 동점골은 터지지 않았고 경기는 0대1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4강 탈락은 선수들의 투혼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이번 패배의 원인을 단순히 현장의 전술 부재나 선수들의 기량 미달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축구협회의 미숙한 행정에 있습니다. 황선홍 전 감독이 사임한 이후 차기 감독 선임 과정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김인성 감독 체제가 늦게 출범하면서 팀의 조직력을 다지고 전술을 입힐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일본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팀을 만들어오며 조직력을 극대화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협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감독 선임을 서둘렀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한 훈련 기간과 전술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었다면 이번 한일전의 내용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을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아쉬운 경기력과 성적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단순히 한 세대 선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행정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 축구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결승 진출은 좌절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본을 몰아붙였던 선수들의 땀방울마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대회의 실패를 거울 삼아 뼈를 깎는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과 지도자 선임 프로세스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패배가 훗날 한국 축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쓰지만 좋은 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